도움이 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2022년 바뀌는 정책, 영유아, 아동 및 출산 가정 혜택과 바뀌는 어르신 혜택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유아, 아동, 출산 정책 먼저 말씀드리고 바뀌는 어르신 혜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보신다면 손자, 손녀분이나 자녀 등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이니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0세에서 1세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생깁니다. 2022년생부터 받을 수가 있고요. 만 0세이면 30만 원, 만 1세이시면 3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2022년에 태어나면 2022년에는 30만 원씩, 2023년에는 35만 원씩 받는 거죠. 이렇게 총 780만 원을 2022년부터 지원을 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는 영아수당 바우처를 받고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아수당 현금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추가로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자체로 주는 양육수당도 추가가 되는데요. 대전의 경우 약 3년간 월 30만 원을 추가로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면 2022년에 대전에서 태어나면 약 1년간은 월 7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받고 2023년부터는 월 75만 원씩 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대박이죠? 하지만 지금 다소 논란이 있는 게 2021년생은 특히나 11월, 12월생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존의 양육수당의 정책을 따른다고 하는데 수당 차이가 꽤 있는 만큼 현재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도 대박입니다. 출산지원금을 20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합니다.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명목으로 출산지원금 200만 원을 일시금 지원하는데요. 여기에 플러스로 지자체 출산 축하금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지자체 출산 축하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중복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건데요. 간단하게 현재 가장 지원을 많이 해주는 지자체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강화군이 첫째이면 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둘째이면 800만 원을 주고요. 셋째이면 1,3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제천시는 주택자금을 갚아주는데요. 첫째는 150만 원까지, 둘째는 1,000만 원까지 갚아주고요. 셋째면 4천만 원을 갚아줍니다. 그리고 창원시는 1억 원을 갚아줍니다. 결혼할 때 1억 원을 대출해 셋째까지 출산을 하면 1억 원을 전액 갚아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협의 중이라고 하고요. 바로 일시금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각의 조건들이 따로 있으니 조건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는 지자체의 출산 지원금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현재 기준이니 이 지원금 기준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12년에는 임신을 하면 100만 원에서 160만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임산부의 모든 진료비,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으로 늘립니다. 원래는 만 7세 미만까지 주던 이 아동수당을 2012년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를 해서 준다고 하는데요. 매월 10만 원씩 43만 명이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어르신 정책입니다. 어르신 정책 또한 강화가 되는데요. 첫 번째, 기초연금 대상이 확대되고 금액이 인상이 됩니다. 내년부터 30만 명이 이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위소득 상향으로 소득 인정액도 상향이 되어 올해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급액은 월 최대 30만 1,500원 지급으로 기존보다 1,500원이 인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소득 인정액 때문에 안타깝게 기초연금에 탈락되신 분들은 내년에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가입자 납부 예외자 중 납부 재계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내년부터 지원을 해줍니다.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연금이 중단되었다가 연금 납부가 재개된 분들은 국가에서 이 연금보험료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혜택은 아직까지 연금을 내고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12년에는 매월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추가로 받는 분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바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도 폐지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약 21만 가구가 될 것이라고 하고요.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 또한 11만 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혜택은 어르신들이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수십만 명이 앞으로 생계, 의료급여, 그리고 주거급여를 받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매월 1인 가구 약 58만원, 2인 가구 97만원,
3인 가구 125만원, 4인 가구 153만원이고요. 여기에 또 의료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각종 디스크나 초음파 검사도 앞으로 비용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병원 가시면 본인 부담 비용이 입원 시는 무료 또는 10%만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외래통원 진료 비용은 1,000원에서 2,000원 또는 비용의 15%까지만 부담이 됩니다. 약국은 가시더라도 500원만 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관련 내용 정리했으니 마지막 추천 영상 더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초수급자로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이 되시면은 주거급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서울에 사시는 경우 1인 가구는 최대 32만 7천원, 2인 가구는 최대 36만 7천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경기인 경우 1인 가구는 최대 25만 3천원, 2인 가구는 최대 28만 3천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급지인 광역시인 경우 1인 가구는 최대 20만 1천원, 2인 가구는 최대 22만 4천원을 받게 됩니다. 해당 내용들은 선정 기준과 지급액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건 표를 봐주시거나 제가 마지막에 추천해드리는 추천 영상을 눌러보시면 더 자세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튼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게 되신다면 최대 9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네 번째, 노인 일자리가 84만 5천 개로 약 4만 5천 개가 늘어납니다. 일자리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일자리, 신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좀 더 다양한 일자리를 지역 기업과 자원을 활용해서 개발을 한 후 어르신들에게 이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국고 지원이 확대가 됩니다. 약 보험료의 20%까지 국고 지원이 확대가 되는데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내가 아플 때 국가에서 간병비, 재활비, 요양비 등을 지원해주는 어르신들을 위한 필수 지원 제도입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지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2022년 바뀌는 어르신 정책 5가지, 그리고 임산부 출산 아동 정책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노인 정책은 대상이 확대된다는 점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확실히 임신 아동 정책 같은 경우는 출산과 양육 쪽에 굉장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네, 내용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